근데 지금 언론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 또다시 권한의 행군이라고 밝힌 이유. 북이 그때 90년대에 제일 최저였던 농산물 네. 수확량, 생산량 그때를 지금 다시 한번 그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왈가왈부기 뭐 작은 변화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연희 씨가 뭐 또 하시는 일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 5일 올리면서 아마 연희 씨를 여러분 일주일에 만나는 게 이제 주 1회 내지 2회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 저희가 커뮤니티에 공지는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뭐 연희 씨도 가면서 뭐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결국은 이 뭐 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뭐 이걸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움직이는 어떤 그 활동들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시민으로서 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바쁘시기도 합니다만 그런 움직임들 그 우리들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그게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가는 뭐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분들도 계시고 북도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도 김정은 총비서가 아마 당 세포라고 거긴 표현합니다만 당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조직이 탄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로 치면 시민사회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당 세포 강화는 당 단결의 초석이다 하면서 세포 비서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도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최말단인데 그거보다 또 제일 가장 최말단 이제 기초조직이 세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세포 비서들이 이번에 평양에 와서 6일부터 8일까지 세포 비서 대회를 했습니다. 네. 끝나고 9일부터는 또 강습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일주일 넘게 평양에서 그 행사를 한 거죠. 네. 그건 뭐 8,000명 하는데 그래서 뭐 방청이랑 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네. 기본 욕에서 김정은 청비서가 와서 결론도 내렸고 거기서 뭐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선 당 세포 강화를 위한 10가지 중요 가업. 당 세포들이 뭐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업을 10가지 냈었고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네.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 네. 그리고 당 세포 비서들이 지녀야 할 품성. 기본 품성 12가지를 또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쭉 다 내려가고 있고 하는데 저는 왜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 이 세포 비서대회가 한 게 무슨 뭐 의례적이거나 뭐 뜻밖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이번에 6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에 어차는 했고 5년 전에 그래서 그런 거 원래대로 네. 진행되는 정도인데 이번에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뭐냐면 남쪽의 언론인들이나 북한학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 네. 또 이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한 게 뭐냐면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짚습니다. 북 세포비서대 권한의 행군 또다시 권한의 행군 선포 이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이런 뉴스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요. 뭐 연합뉴스도 있고 24시간 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종편들이 생기면서 이제 뉴스들이 북한 뉴스들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연희 씨가 특별히 이 소식을 고른 이유는 뭐 여기서 12가지 품성이라든지 10가지 중요가업 이런 건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뉴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태용호의 태도 반북을 원하는 감정의 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대하는 태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북한이 다시 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갔다. 그건 이제 가로치고 이제 북한 망한다. 북한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자꾸 포인트를 잡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금 전에 태영호 이야기를 했지만 태영호 씨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뭐 크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영호는 자기가 저는 생각을 해요. 태영호가 진짜 모를까? 이번에 세법비서대회 한 걸 쭉 맥락을 쫙 보면서 그 사람 정말 이 맥락을 읽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태영호 분명히 읽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아줌마도 읽는데 태영호가 왜 못 읽겠습니까? 하지만 태영호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정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호는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자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특히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 자기를 살려준 범죄자라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와다가 살려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영호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나마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북한학 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 서울대학 나오고 뭐 한다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북을 연구했다는 박사 교수들 전문가들이 그 이번에 세포비서대에 한 쭉 전문을
다른 건 보지 않고 전문만 쭉 보게 되면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권한의 행운 또다시 시작. 이것만 하고 있고 더 또 엄중하게는 또 미국에서 어딘가에서 언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남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 95년부터 권한의 행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최하의 농작물 수확이 제일 최하였던 적이 그때 권한의 행운 때였습니다. 가장 식량 사정이 안 좋았을 때. 네. 네. 근데 지금 언론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 또다시 권한의 행운이라고 밝힌 이유. 북이 그때 90년대에 제일 최저였던 농산물 네. 수확량, 생산량 그때를 지금 다시 한번 그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네. 결론에서 김정은 총리가 말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전 인민들한테 다 들어가는 말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때려치고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돌파한 농업 부분의 결실. 네. 이게 말합니다. 네. 소중한 성과들이라고. 네. 이게 다 당세포들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남쪽에도 얼마나 큰 피해 받았습니까? 자연 피해. 그렇게 봤는데도 그 속에서도 그래도 북은 생산물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북에서는 자체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린 생산량, 우린 쌀 수확했어. 넌 못했어.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난 뭘 했어 했는데 넌 안 했어 하게 되면 솔직히 내가 거짓말 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없겠어요. 내가 거짓말로 난 잘났어 했는데 넌 못났어 하면 기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분도 없고냐 또 정말 북에서 생산량을 생산 못했다면 못했는데도 우린 했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어지면 못했으면 자기네 손이 아닐 겁니까? 당연히 못했는데도 했다고 허풍쳤으면 자기네도 또다시 굶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보라고. 그냥 있는 대로 믿어줬으면 좋겠다. 북이 못했다면 못하는 대로 잘했다면 잘했다는 대로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걸 그냥 꽈고 비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나쁜 습관 이게 언제야 좀 버릴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죠. 그래서 그 세포 비서들이 지녀야 될 12가지 기본 품성에 보면 뭐 원칙성, 정칙성, 뭐 책임성, 참발성, 인간성, 진실성,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 같은데 청렴, 결백성. 아마 반복 유튜버들을 하는 분들이 조금 이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연희 씨가 이제 얘기하신 게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워딩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워딩이 90년대에 나왔던 그 고난의 행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다. 오직 우리 힘으로 수백만 우리 노동당원들 또 특히 우리 수십만 당세포 비서들 네. 그 사람들이 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이다. 거기 우주에서 우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이민들도 굶고 힘들고 배불리 먹이지도 못했는데도 그래도 구석에서 우리 당, 어머니 당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민들 그분들한테 우리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좀 그 사람들이 짐을 덜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최고의 행복을 안겨줄 때가 됐다. 그렇게 해 우리 당신들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권한의 행군을 선포를 한 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권한의 행군 어떤 권한의 행군이냐? 90년대의 권한의 행군은 경제적 권한의 행군이었죠. 무슨 아사자가 기본 아니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민들 일반 사람들이 직장 나가다가 직장도 못 나가니까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이 그랬죠. 남편들은 나가서 사회주의를 지켜라. 우리는 내 남편과 내 가족을 지킨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다 장사에 뛰쳐나갔습니다. 보따리 장사하고 등짐 지고 나르고 이렇게 다녔죠. 그렇게 해서 지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뭐 잘못된 힘들다 하니까 잘못된 범죄 행위들이 많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뭐 물론 탈북자들도 생기고 간부들 속에서 중간 간부들 속에서 자기 특권, 자기 권력 이것을 행사해가지고 좀 더 먹는다거나 뭐 권세도 세우고 뭐 세도 이런 것도 있었겠죠. 불법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인민들이 더 힘든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오면서 권한행은 끝나고 이제 다시 제대로 가는데도 중간 간부들이 그 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하고 관료주의 쓰고 세돌 쓰고 번위주의 쓰고 자기 기간 번위질주의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당의 정책이 제대로 인민들 속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 정책이 맨 밑에 인민들 개개인들까지 꼭 그 사람이 꼭 똑바로 내려가게 하자면 중간 간부들이 잘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권한의 행군은 인간계죠, 사상계죠. 그 권한의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권한의 행군의 그 힘들 때 그 권한의 행군의 정신을 가지고
간부들, 당중앙에서부터 세포비서까지 권한의 행운 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진짜 북이 권한의 행운 해야 된다면 인민들한테 허설을 하는 거죠. 권한의 행운 인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인민들 우리 다시 한번 허리띠 절라매고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중앙에서부터 세포비서들까지 당신들이 우리 당을 어머니 당으로 믿는 우리 인민들한테 하나라도 행복을 안겨주고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의 행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권한의 행운 때 인민들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 참 근데 우리 인민들 속에서 돌았던 말인데요. 북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용도자가 수레가 하나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용도자가 앞에서 수레를 꿉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인민들이 영차 수레를 밀어요. 이 수레가 지금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수레 누가 타고 있냐면 중간 간부들이 타고 앉아서 막 저렇게 웃는 거예요. 앞에서는 용도자가 끌고 뒤에서 인민들이 밀고. 그러니까 용도자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인민들하고 같이 막 힘들게 일하는데 그 중간 간부들이 널고 먹는 거죠. 그런 유머까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직 적폐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권한의 행운 정신으로 뿌리를 뽑겠다. 그 소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맥락은 조중동이나 반북 유튜버나 뭐 태용호 의원이나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연희 씨가 얘기하셨듯이 인민들에게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기보다는 전당의 간부들이, 관료들이, 그리고 우리로 치면 공무원들이겠죠. 세포비서들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마음 자세로 조금 더 전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뭐 인민들을 위해서 고난의 행군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그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다시 이제 우리도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만 다시 배급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돌아가게 하고 많이 망가졌던 것을 하는데 집중했다고 하면 뭐 2010년도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틀이 잡혔고 이것들이 이제는 어떤 그 말씀하신 그때 고난행군 시기에 흐트러진 조직들, 흐트러진 관료 사회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래도 마음에서 이렇게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냐. 그걸 한번 다시 다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고 지금 연희 씨도 뭐 겸손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이걸 아는데 조중동이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제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하는 교수들도 많아졌고 또 정치인들 분들 중에도 이제 그거를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연합뉴스 뭐 조중동 해서 이 북한 팀들이 있거든요. 취재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옛날에 안기부 뭐 시절도 아니고 중앙정보부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다고 하는 건 의도적인 악의가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북한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때도 있지만 이만갑이나 뭐 통일의 전망대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지금까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해석 뒤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얘기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 뭐 갈등을 목표로 하는 건지 뭐 아니면 뭐 전쟁을 목표로 하는 건지 그거는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이렇게 힘든 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북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뭐 코로나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미국의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빨리 남북 교류를 하고 어떻게 서로 뭐 주고받을 게 도움을 주고받을 게 있지 않을까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태도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적합한 주제를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폐사도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뭐 문화사업 뭐라 그러죠 교양 시간이 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세포비서들 그 해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강습이죠. 강습. 네. 대강습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체계가 쭉 잡혔죠. 우선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 네, 이런 게 아무래도 모든 나라에 우리가 동유럽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자본주의에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양 사업 이게 가장 제일 우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쪽에서도 보게 되면 2030 애들이 통일에 대한 거리감이 멀지 않습니까? 네. 왜 통일해야 돼? 그냥 두 개 나라로 살면 안 돼? 이런 정도. 이게 역사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 역사 교육, 뭐 민족
독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청년들이 이게 자본주의 문화 이런 걸 좀 받아들이고 이런 데 대해서 당 세포에서 청년 조직만 맡기지 말고 당 세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혁을 할 때에 대한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떡하나 조그만 뭐만 남아있다면 양심만 남아있다면 어떡하나 퍼석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참 이게 북이냐 남이 어느 나라냐 떠나서 그 국가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피해사에서 네.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 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 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북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당, 뭐 미국에서 갖는 정당의 의미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사회를 어떤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에 그 심부름꾼들 그리고 당세포 그저 핵심적인 조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북 그러면 제가 부러운 거 하나가 아까 청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젊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 때 경제학을 했는데 대한민국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럴 때 뭐 미국에서 이제 와서 보고 이랬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1960년대에 이랬어라고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경제 발전이 잘 된다, 뭐 관료가 우수하다 이런 거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와서 보는 게 뭐냐면 남대문 시장에 진짜 옛날에 이렇게 그 짐 이렇게 이구 지구 다니는 사람들 뭐 음식 배달할 때 막 5개씩 막 이렇게 막 상 쌓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그 활발성. 근데 이제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뭐 건강하고 뭐 수출도 잘 되고 뭐 다 좋다고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움직이는 요즘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북과 좀 교류하면서 진짜 우리의 꿈은 뭔가,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갈 꿈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서로 교류하고 생각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수준에서 북의 요번에 어떤 당세포 대회라든지 뭐 폐회사라든지 발표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꼭 이것을 남의 나라 얘기 비난할 거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두셨고,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은 간부들의 고난의 행군이다. 당이 다시 탈바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희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